안녕하세요. 승평 노무사 사무소 대표 노무사로 있는 위승원 노무사라고 합니다. 오늘은 스타트업 창업 그리고 스타트업 운영을 함에 있어서 인사 노무 리스크라든지 운영상 어려움에 대해서 좀 도움을 드리고자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인사 노무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산재되어 있는데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임금이고 근로시간 그리고 휴일. 여기서 휴일이라 하면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주휴일,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그리고 법정 공휴일, 대체 공휴일, 임시 공휴일을 의미하고요. 연차 유급 휴가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근로조건이라는 것은 기간, 그리고 근무 장소, 그리고 근무 시간 등을 의미합니다. 이 부분들이 하나라도 근로계약서 내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 자체의 효력이 부인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항목들이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해서 작성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건 고용노동부가 만든 근로계약서입니다. 아주 심플하지만 이 근로계약서 내에는 모든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가장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은 첫 번째로 근로계약 기간입니다. 처음에 입사일을 반드시 적어주셔야 되고 근로계약이 정규직이다 라고 한다면 뒤에 기간을 비우신다거나 아니면 기간이 제감이 없음이라고 반드시 작성을 해주셔야 하고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한다, 소위 비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한다고 하면 이 계약을 종료하는 날을 반드시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근무 장소 같은 경우에는 실제 근무를 하는 장소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재택근무가 될 수도 있으실 거고요. 아니면 회사와 협의한 장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근무 내용은 우리가 이 대상자를 채용할 때 설정한 직무 일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마케팅 담당자를 채용한다 라고 하면 마케팅 업무의 일체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마케팅 업무가 굳이 상세하게 표시될 필요는 없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약속한 시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회사가 정해서 통보하는 형태 그리고 그 한도가 반드시 정해져 있어야 하지 이게 일 단위로 변경된다거나 월 단위로 변경돼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주 단위로 변경이 예정되어 있다면 주 달력을 표시해서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반드시 표시를 해주셔야 되고 월 단위로 변경이 된다 그러면 변경이 될 때마다 근로계약서를 새로이 갱신해 주셔야 합니다. 휴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라고 표시를 하셔서 실제 사업장이 5인 이상인지 5인 미만인지에 따라서 이 연차휴가를 운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계약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작성도 물론 매우 중요하지만 실제 우리 사업주가 이 근로계약서 작성 행위로 인해서 처벌이 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기준은 작성을 한 후 근로자에게 교부를 하였느냐입니다. 간혹 가다가 근로계약서를 한 부만 작성하시고 한 부를 서명해서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고 회사가 보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해서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두 부를 준비하시고 두 부를 모두 서명을 똑같이 받으신 다음에 한 부는 근로자에게 원본을 교부해 주셔야 됩니다. 전자문서로 교부하셔도 무방하십니다. 자, 두 번째인데요. 근로자가 입사를 하게 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사대보험을 가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근로자와 프리랜서를 구분하지 못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이유는 사업소득세로 신고를 하면 이분이 프리랜서가 되는 것이고 사대보험을 가입하면 근로자가 되는 것이냐라는 잘못된 오류에서 발생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근로자라 함은 사업장에 귀속되어서 또는 종속되어서 사업주에게는 근로를 제공하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사람을 근로자라고 하고 여기서 사대보험 가입 유무라든지 세금의 신고 유무는 이 근로자를 판단하는 요소의 참고 자료만 될 뿐이지 중요한 영향을 끼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채용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근로자라고 보시고 근로자에 대해서 우리가 임금을 지급한다라고 하면 거의 90% 이상 근로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대보험을 반드시 가입하려면 그 기준을 우선 근로자여야 할 것이고요. 우리가 사대보험이라고 하면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이 네 가지를 의미하고요. 이 중에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가입을 해야 되는 100% 의무를 지는 것이고 실제 근로자가 가입하는 건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이 네 가지를 의미하고요. 이 중에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가입을 해야 되는 100% 의무를 지는 것이고 실제 근로자가 가입하는 건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이 네 가지를 의미하고요.
건강보험, 국민연금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건강보험하고 국민연금은 예외가 될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주에 이 근로자가 실제 근무하는 시간, 예를 들어 휴식 시간을 제외하고 이분이 15시간이 되지 않는다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의무 가입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분의 실제 근로시간이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을 하시고 15시간을 넘는다면 4대 보험을 가입하셔야 될 것이고 15시간이 되지 않는다면 고용보험만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근로계약서 작성 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근로시간 자체가 매우 중요하고 우리가 이 근로시간에 따라서 4대 보험을 가입을 할지 말지도 결정되기 때문에 이 근로시간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 장시간 근로라든지 또는 이 근로시간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잡아야 될지 알 수 없어서 매우 고민하고 계시는 대표님들이나 실무자들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5인 이상과 5인 미만을 기준으로 근로시간의 최대 한도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하면 주 52시간이 기준일 것이고요. 그리고 5인 미만 같은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52시간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법률 이외의 문제로서 주 60시간 이상이 되면 산업재해에 노출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하니 최대 주 52시간을 준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을 보시겠지만 주 52시간이라고 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을 기준으로 실제 근무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과 쉬는 날이 토요일과 보통 일요일이 있죠. 이 중에서 일요일은 보통은 주휴일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유급 휴일을 보장받는 날. 근데 토요일이 비게 되는데요. 이 토요일은 근로를 하지 않으면 거기에 따라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휴무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월요일부터 휴무일까지의 기준을 통합해서 52시간을 넘어선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사업장이 저희는 주 52시간을 넘어서 일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로시간을 산정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우리 너무 혁신적인 업무를 하고 또는 창조적인 업무를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도입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유연근무시간제라는 게 있습니다. 유연근무시간제가 법률상 정해져 있는 제도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간주근로시간제가 있습니다. 이 중에 우리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재량근로시간제가 가장 적합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재량근로시간제 같은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이더라도 근로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근로자의 자율성에 맞춰서 결과 위주로 우리가 평가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시간의 근로라고 표현하죠. 이 시간의 근로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로 세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연장 근로시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1일에 8시간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 연장 근로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 또는 일주에 40시간을 초과해서 근무를 하면 그 부분은 연장 근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야간 근로인데요. 야간 근로라고 하시면 저녁 10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시간대에 근무를 하는 것을 야간 근로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휴일 근로라고 하는 건데요. 휴일 근로라는 것은 휴일이라는 특정한 날에 근로를 했을 때 휴일 근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날 근로하면 어떠한 특수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임금 산정 방식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연장 근로 같은 경우에는 초과한 시간분에 대해서 150%를 가산해줘야 하고 야간 근로 같은 경우에는 그 시간대에 근무를 한다면 기본적으로 그 시간에 근무하는 100%에 50%를 추가로 가산해 주어야 합니다. 휴일 근로 같은 경우에도 그 휴일에 근로를 하게 된다면 150%를 가산해 주셔야 되고요.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이후에는 이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어떻게 산정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임금 상정에 머무르지 않고 어떤 형태의 서류를 직원에게 늘 매월 교부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고 이후에 직원이 퇴사를 하게 된다거나 직원을 방출해야 된다거나 하는 이슈까지 다뤄볼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